은행 ISA에서 증권사 중개형으로 많이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증권사 ISA 가입 규모가 작년 말 대비 42% 늘었네요. 사람들이 ISA 계좌에서 어떤 상품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개형이 439만 명, 신탁형 82만 명, 일임형이 13만 명입니다. 중개형은 20대, 50대가 압도적으로 많고 신탁형은 60대 이상이 많네요. 운용자산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면 중개형은 1위가 국내 주식이고 2위는 S&P 500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 3위는 채권, 4위는 코덱스 200 같은 국내 ETF입니다. ELS가 그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탁형에서는 예적금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무려 10조가 넘습니다. 그 다음이 국내 상장 해외 ETF이고 ELS가 뒤를 이었습니다. 1위명이란 금융사에 맡기는 건데 수수료가 비쌉니다. 알아서 운용해주는 대신 수수료를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 1위명인데 MMF와 예적금에 운용하는 규모도 수백억이나 되네요. 압도적으로 가입자가 많은 중개형 ISA 계좌 내에서 많이 투자하고 있는 상위 7개 종목은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삼성전자 우선주, 3위는 맥쿼리 인프라, 다음이 포스코홀딩스, 5위가 타이거 미국 S&P 500, 6위는 수시 RP, 7위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입니다.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 배당률이 높아서 ISA 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세금 절감 효과가 큽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나 포스코홀딩스는 어느 정도 배당을 해주지만 15.4% 배당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배당금이 크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매매 차익은 일반 계좌에서도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 절감 효과만 놓고 본다면 매매 차익과 분배금 모두 15.4%를 절감할 수도 있는 S&P 500이나 미국 나스닥 100 ETF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가 가장 효과가 큽니다. 세금 절감 효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ISA 계좌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까지 비과세 효과는 커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가급적 ISA 계좌에서는 매매 차익이든 이자든 배당이든 수익이 났을 때 15.4%를 떼는 상품이 비과세 효과는 더 크다는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채권에 투자하시더라도 종류를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채에 투자할 때 세금을 내는 일반 계좌에 투자할 때와 비과세 혜택이 있는 ISA 계좌에서 투자할 때 살짝 달라야 합니다. 보시는 건 우리나라 국채입니다. 1번 19-6 상품은 쿠폰 이자가 1.125%입니다. 상품 이름에 국고채권 01125라는 숫자가 보이죠? 쿠폰 이자가 연 1.125%라는 뜻입니다. 그 뒤 3909라는 숫자는 2039년 9월이 만기라는 뜻이고 그 뒤 괄호 안에 19-6이라는 숫자는 2019년 6월에 발행한 채권이라는 뜻입니다. 2번 23-7은 숫자가 03625니까 쿠폰 이자가 3.625%입니다. 가장 안전한 우리나라 국채인데 이자가 무려 3.625%입니다. 같은 국채라도 이렇게 발행 시점에 따라 쿠폰 이자가 3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19-6은 이자는 얼마 안 되지만 만원짜리가 지금 7,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만기까지 가지고 가면 매매 차익이 30% 가까이 보장되네요. 반면 20-7은 이자를 무려 3.625%나 주는 좋은 채권이다 보니까 가격이 비쌉니다. 살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만기에 나라에서 만원으로 상환해 주기 때문에 손해인데도 2053년까지 30년간 나라에서 매년 3.625%를 준다니까 비싸더라도 11,270원에 사는 겁니다. 저도 ISA 계좌에서 올 초에 국채를 조금 매수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났는데 5% 넘게 수익이 났네요. 국채인데 이자를 제외하고 가격만 5% 이상 오른 겁니다. 앞으로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더 오르겠죠. 그때 매도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내려간 국채를 2050년 만기까지 가져가겠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금과 같은 금리 인하기에는 매매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일반 계좌나 ISA 계좌나 어차피 세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품은 일반 계좌에서 매수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ISA 계좌에서 10년 이상 배당주 투자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당 소득세 일부를 절감할 수 있어서 일반 계좌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이나마 득인 건 맞지만 이렇게 장기 투자하면 ISA 계좌의 여러 가지 혜택, 즉 비과세 혜택, 연금 계좌로 이체 가능한 혜택, 추가 세액공제 혜택 이런 것들이 반감됩니다. 혜택이 없다가 아니고 아주 미미해집니다. 3년 단위로 끊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연금 계좌로 이체해서 추가 세액공제도 받고 여차하면 다시 찾아서 풍차 돌리는 게 ISA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려면 너무 무겁지 않은 상품으로, 그러니까 언제라도 만기 해지하는데 걸리적거리지 않을 상품이 좋겠죠. 금융사별로 다르지만 신탁형 ISA 계좌는 신탁 보수를 떼갑니다. 상품별 총 보수는 신탁형이든 중개형이든 모두 있지만 중개형에는 없는 신탁 보수라는 게 신탁형에만 따로 있습니다. 이거 한 번만 떼는 게 아니고 적립금 전체를 기준으로 매년 떼갑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신탁 보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ISA 계좌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탁형 가입자가 중개형 가입자의 5분의 1 수준인데 적립금은 중개형이 13조 5천억이고 신탁형이 13조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신탁형 가입자가 큰 손이 많다는 거네요. 신탁형의 13조 중에 10조가 예금에 몰려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내지 않아도 될 신탁 보수를 떼이고 예금에 운용하고 있는 겁니다. IRP 계좌에서도 예금에 운용할 수 있는데 IRP 계좌에서는 이런 신탁 보수 같은 거 없거든요. 어찌됐든 ISA 계좌에서 굴리면 비과세 혜택도 볼 수 있고 수익이 많이 나도 건보료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ISA 계좌에서 투자하는 건 의미는 있습니다. 특히 예금 아니면 죽음을 달라 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중개형에서는 예금에 가입할 수가 없거든요. 꼭 예금만 하고 싶다면 신탁 보수를 내는 신탁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새마을금고나 신협에서 예금하는 것보다는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은 이자 소득세도 내고 건보료 부과할 때 합산 대상이고 2천만 원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넘어가지만 ISA에서는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고 수익이 많이 나도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니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장점이 있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신탁형 ISA에서 미국 S&P 500 같은 상품이나 ELS 같은 상품에도 약 4천억 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중개형에서는 예금에 가입하지 못하니까 예금만 하겠다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수수료 주고 신탁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S&P 500이나 ELS는 중개형에서도 매수가 가능하잖아요. 중개형에서 매수하면 되지 왜 신탁보수를 별도로 따로 내고 신탁형에서 투자하냐는 겁니다. 더구나 은행에서는 ETF 실시간 거래도 안 됩니다. 실시간 거래도 안 되는 은행의 신탁형에서 ETF를 그것도 신탁보수를 따로 주고 거래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ISA에서 예금하는 거 반대하지만 투자했다가 까먹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니 예금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더구나 ISA 계좌가 세금과 건보료에서 많은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신탁형 ISA에서 S&P 500이나 미국 배당 다우존스, 나스닥 100, ELS 이런 상품에 투자하는 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냥 모르고 했을 겁니다. 은행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은행에 가입했고 은행에서는 중개형 ISA 가입이 안 되니까 신탁형 아니면 일임형으로 가입했겠죠. 그리고 S&P 500이 좋다고 하니까 별 생각 없이 은행 직원이 하자는 대로 매수했을 겁니다. 증권사 중개형 ISA 계좌에서 사나 은행 신탁형 ISA 계좌에서 사나 S&P 500은 똑같은 S&P 500입니다. 은행에서 사면 더 안전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은행만 거래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ELS 사태도 은행에서 주로 발생했잖아요. 상품이 위험한 건데 그냥 은행만 믿고 투자하다가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ISA 계좌도 이전하시면 됩니다.
은행 신탁형은 증권사 중개형으로 이전하고 증권사 신탁형도 중개형으로 이전하시면 됩니다. 앱에서 이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ISA는 전 금융사 통틀어 하나만 계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권사 앱에서 ISA 중개형 계좌를 개설하면 은행에 있는 ISA 계좌를 이전할 건지 물어봅니다. Yes 하면 이전됩니다. 이때 계좌 가입일이랑 모든 혜택은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해지하지 말고 이전하십시오. 현물 이전은 안 되고 모두 매도해서 현금으로 이전합니다. 하지만 같은 증권사 신탁형에서 중개형으로 이전할 때 현물 이전이 가능한 증권사도 있으니까 확인하고 이전하십시오. 이자 높은 예금이 아직 만기가 안 되었다면 예금 만기 후 이전하셔도 됩니다. 3년 만기가 되어가면 이전하지 마시고 만기 해지 후에 새로 개설할 때는 수수료 없는 증권사 중개형으로 개설하십시오. 난 투자 상품은 싫은데 중개형에서는 예적금 가입이 안 되지만 예금과 유사한 CD금리 ETF 같은 상품도 많으니까 신탁 보수 없는 중개형 ISA 계좌에서 투자해 보십시오. 이런 상품은 투자 상품이지만 금리가 마이너스가 아니라면 원금 손실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보이시죠? 매일 이자가 붙습니다. 만기도 없습니다. ISA 계좌 만기가 되면 언제라도 털고 나오면 됩니다. 최근 총 보수도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국내 총 보수 중 가장 저렴한 상품입니다. 연 0.0098%입니다. 1,000만 원 투자하면 1년에 980원이네요. 2월에 상장해서 5개월 만에 1.7% 정도 수익이 났네요. 산술적으로는 연 4% 가까이 수익이 나겠네요. 저는 모임 회비를 중개형 ISA 계좌에서 굴립니다. ISA 계좌를 활용하지 않는 회원들에게 계좌 개설하도록 해서 거기서 주로 개별 채권이나 ELS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평균 5에서 8% 정도 꾸준히 수익이 났습니다. 물론 ELS는 만기가 보통 3년이기 때문에 조기 상환이 안 될 걸 고려해서 만기 임박해서는 투자하면 안 되겠죠. 신탁형에서 예적금 다음으로 많이 투자하고 있는 상품이 S&P 500이나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입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중개형에서 투자하면 내지 않아도 될 신탁 보수를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코덱스 미국 S&P 500 TR을 신탁형에서 매수하면 신탁 보수는 따로 내고 상품별 총 보수도 내는 겁니다. 중개형에서 매수하면 신탁 보수는 내지 않습니다. 이거 매년 떼가는 겁니다. 난 죽어도 예금만 할 거야. 이런 사람은 중개형에서 예금을 할 수 없으니까 예금을 하기 위해 신탁 보수를 내고라도 어쩔 수 없이 신탁형에서 운용한다고 하지만 중개형에서도 매수가 가능한 그 흔한 S&P 500을 매수하는데 왜 매년 신탁 보수를 따로 주고 투자하냐는 거죠. 주요 은행 신탁 보수를 보시면 ELS 신탁 보수는 하나은행이 0.8에서 1%까지 떼고 있고 우리은행은 0.6%, 신한, 국민은행이 각각 0.7%를 떼고 있습니다. ELS 투자하는데 왜 신탁 보수를 1%까지 떼이냐는 겁니다. 2천만 원이면 연간 20만 원이잖아요. S&P 500 같은 ETF는 최저 0.15%에서 최대 0.7%까지 뗍니다. 아니 상품 총 보수도 아니고 그냥 떼어가는 게 0.7%라니 아깝습니다. 중개형 ISA에서 수수료 없이 EL에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S&P 500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중개형에서는 이런 신탁 보수 없잖아요. 똑같은 상품인데 1% 가까이 매년 떼일 필요 없죠. 물론 신탁 보수가 없거나 적은 금융사도 있지만 어쨌든 중개형 ISA 계좌에서는 이런 신탁 보수가 아예 없으니까 신탁형이 불리합니다. 보수는 ISA 다모아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탁형보다 5배나 많은 사람이 중개형에 가입하고 있는 건 중개형이 더 좋다는 겁니다. 난 꼭 예금만 해야겠다면 은행보다는 증권사 신탁형이 신탁 보수가 대체로 더 저렴합니다. 은행 신탁형의 경우 대부분 신탁 보수가 있지만 증권사 신탁형의 경우 예금 가입할 때는 신탁 보수가 없는 것도 많습니다.
증권사 신탁형에서도 예금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만 예금 취급하는 거 아닙니다. ISA 계좌 납부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면 가입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미리 개설해 두면 나중에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개설한 지 3년이 지나면 나중에 공제 자금이나 목돈 예탁 자금, 쓰레기 변액연금 해지한 자금, 좋지 않은 비과세 연금보험 해지한 목돈을 ISA 계좌로 넘긴 다음 바로 연금저축 펀드나 IRP 계좌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새마을금고 신협 같은 제2금융권에 있는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는 세금과 건보료에 노출된 자금입니다. 은퇴 후에는 세금과 건보료에 노출된 자금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연금계좌가 가장 효자인데 이놈이 연 1,800만 원까지만 받아주니까 ISA 계좌를 징검다리 삼아서 세금과 건보료 무풍지대인 연금계좌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이때도 ISA 계좌를 아주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미리 개설해 뒀다고 손해볼 일은 1도 없으니까 일단 증권사 중개형 ISA 계좌는 개설해 두십시오. 국회가 빨리 정상화되어 ISA에 대한 혜택이 더 좋아지길 바라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